안녕하세요. 2025년 9월 7일자 스톡 차트 아날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브로드컴,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 아마 다음 주에는 아마존과 브로드컴 자리도 바뀔 수 있겠고, 지금 여섯 번째였던 알파벳이 지금 네 번째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QQQ에 있는 비중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나스닥 100의 그 웨이트하고도 살짝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그때그때 그 어떤 종목이 튀어 올랐나 이런 거를 바로바로 반영을 QQQ에서는 하기 때문에 ETF죠. 아무래도 현재 어떤 종목이 더 강한가, 뭐 조금 더 그 잘 나가고 있나,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아무래도 QQQ가 나와서 그렇게 기준을 정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스닥 엔비디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엔비디아 차트 보시면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이 밑에 174.25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에 이제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월요일에 개파락하면서 바로 170.89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종가가 170.89 밑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이게 화요일이죠, 화요일. 월요일이 휴장이었으니까. 화요일에 그렇게 빠져서 내려오고 뭐 그래도 170.89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금요일에 결국은 개파락하면서 164.582 지지선까지 왔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도지를 만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 트렌드가 생겨버렸죠, 이미. 그래서 이거보다는 뭐 이런 정도, 이 정도로 하락 트렌드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164.58까지 깨지면 뭐 여기에 158.71도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고 여기 이 그 4월부터 올라갔었던 이 트렌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인 153.13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하락은 조금 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따 브로드컴 차트 보실 때 살짝 말씀드리겠지만 엔비디아가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그래서 거의 엔비디아가 어, 그래픽 카드, 뭐 게임이나 PC 컴퓨터에 들어간 그래픽 카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머신러닝 지나서 AI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 그 병렬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GPU 쪽으로 거의 독점 기업이다시피 되었는데 그 독점이 좀 깨지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칩 회사들의 어, 새로운 프로젝트 그리고 그러한 도전, 챌린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따가 보실 브로드컴도 굉장히 상승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반사적인 이펙트를 받아서 엔비디아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뭐 당장 망하느냐 이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의 투자는 계획일 뿐이고 그게 실현된다는 보장도 아직은 없습니다. 뭐 실현될 보장은 없지만 뭐 확률은 많이 높은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스프레드 아웃, 독점이 깨지면서 엔비디아의 독점을 기대했었던 그런 투자자들의 분위기가 조금 빠질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어, 추가 하락의 여지가 좀 남아 있어서 그렇게 그거를 쫓아가기 위해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좀 보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자체는 지금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천히 내려가서 153.13까지는
아니면 153.13이죠. 153.13까지는 일단 내려와서 여기에서 다시 반등을 할지 좀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제가 확인한 9월 4일자 기준이니까 어, 여기죠.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QQQ 비중 차이가 9.52하고 8.58이니까 당장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자리를 바꿀 정도는 아니지만 그 차이가 거의 뭐 11%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9%까지 빠져서 내려온 상황이다. 그래서 그 간격이 그렇게 넓지 않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주 후에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자리를 바꿀 가능성도 있고 한때 부진했던 애플도 다시 그 웨이트를 확 그 비중을 키워 올려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의 차이가 크지 않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 핑크색 레인지 안쪽에서 뭐 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대충 룰을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오렌지로 되어 있는 트렌드 라인은 로우 하이 레퍼런스 라인이라는 것이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트렌드 라인, 보통의 트렌드 라인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 트렌드 라인들은 이 고점, 하락 트렌드 라인 고점, 뭐 상승 트렌드 라인은 저점들, 아웃스탠딩한 저점들을 연결한 선이다. 그리고 뭐 이런 패러렐 채널은 이런 트렌드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패러렐한 그런 채널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파란색은 새로 만들어진 레벨들이고 뭐 이런 오렌지색은 오래된 그, 그 전에 만들어졌었던 그런 레벨들이다. 뭐 이런 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핑크색으로 만들어진 요 레인지가 가장 최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레인지들을 표시를 한 건데 8월 19일 이후에 거의 그 절반 하프 먼스 동안 이런 식으로 이 레인지 안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거나 뭐 내려와도 여기서 반등을 할 것이다 정도의 의미인데 이 다운 트렌드 라인과 화요일에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과 핑크색 레벨 이 레인지의 하한선에서 지지를 받아서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였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그 레이버 그 논팜 나오면서 논팜 안 좋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았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그 이유가 뭐 딱히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 AI 종목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도 AI의 수혜를 받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브로드컴이나 뭐 구글 같은 정도, 그러니까 알파벳이죠. 그거 이외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거나 오히려 반대의 영향을 받았던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는 그 신호죠. 그 논팜이 잘 안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리테일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으면 뭐 그 컴퓨터를 바꾸는 수요가 적어지고 새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카운트를 만드는 사람들 숫자도 적어지고 뭐 서브스크립션도 줄이고 뭐 이런 식의 경기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AI 수혜를 받는 기업이면서도 동시에. 그래서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회사들은 경기 안 좋은 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제가 지난 그 하루 전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버텼죠. 시장이 버텼습니다. 훨씬 더 빠져야 되는 상황인데도 시장이 버텼습니다. 주식 시장은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떨어져야 될 때 버티고
상승을 조금 할 만한 거에 막 감정이 이입돼서 더 큰 그 기대감으로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어, 움직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트레이더들은 그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버텼습니다. 여기서도 버틴 게 보이죠. 더 치고 내려가지 않고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을 딱 찍고 아 여기까지면 충분해 하고 다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에 서프라이즈가 있었지만 그 후속으로 뭔가 더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더 내려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좀 높아졌다. 이 레인지가 그 지난 2주 동안 지켜졌었던 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핑크색 레인지 계속 유지하고 뭐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깨졌다는 것은 고점이 이 핑크보다 아래쪽으로 와서 완전히 여기에서 벗어나야 이 레인지가 브레이킹 됐구나라고 컨펌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 지금 이건 뭐 절반 이상 걸쳐 있기 때문에 이 레인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핑크색 안쪽으로 뭐 하루 이틀 걸리더라도 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그 금요일에 레이버 넘버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다음 주에 CPI가 있죠. 그래서 CPI에 넘버가 나와서 CPI가 서프라이즈로 잘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잘 나온다는 건 낮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CPI가 낮게 기대치보다 낮거나 뭐 기대치랑 비슷하게 나온 정도가 되면 다시 그, 그 기준금리가 확실하게 내려가고 연내에 3번 인하가 될 거라는 기대가 더 증폭되면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유동성 공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되면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돈이 많아지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활황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시 모든 종목들이 슈팅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CPI가 기대보다 높게 나와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아직도 계속 존재한다 라고 나오게 되면 이번 CPI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다음 CPI나 다다음 CPI는 이제 관세의 영향을 받지만, 그래서 약간 서프라이즈성이 있기 때문에 CPI가 높게 나오면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하고서 기준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10월 달에. 9월 달에는 거의 인하하는 걸로, 그리고 심지어 두 클릭 인하할 수도 있다고들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 그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더 모든 종목이 다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CPI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주중에 보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 레인지는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런 매크로적인 결과 때문에 더 추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다시 상승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상승을 하게 되면 위에는 뭐 얘네들 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레인지 상한선, 뭐 여기에서 기준으로 했었던 요 레벨, 이 레벨은 뭐였죠? 이 그룹과 이 그룹, 갭 상승으로 만들어진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라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였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로아의 레퍼런스 라인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던, 여기선 저항선, 지지선, 여기도 저항선, 이렇게 셌었던 그 레퍼런스 라인이니까 얘도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로컬 고점,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에서 꼭지점이었던 부분, 물론 얘도 그렇지만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루 이틀이라도 해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라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만드는 아웃스탠딩한 고점이었기 때문에 이 고점도 이 레벨로서 작용을 해서 이 네 개의 라인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밑에는 뭐 이거는 이미 돌파됐고요.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이외에 그 핑크 레인지의 하한선과 그 다음 레벨 사이에 뭐 여기 이런 정도인데 이건 그렇게 강한 레벨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 레벨 정도는 괜찮지만 뭐 요 레벨도 뭐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지만 한 번씩 쉬어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벨들에서 지지를 한 번씩 받고 튕겨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이 되게 오랫동안 역사상 고점의 자리를 차지해야 했었던 468.35가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 될 것이다. 얘는 이 색깔로 안 하고 이 오렌지색으로 해놓을게요. 구분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돼서 얘네들, 그리고 이 핑크색들은 옛날 핑크색들이니까 얘네들도 그냥 뭐 오렌지색으로 이제는 다 바꾸겠습니다. 얘네들. 심지어 얘는 뭐 별로 중요한 애도 아니에요. 얘 지워버려도 될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 지우겠습니다. 아예 지워야 될 건. 얘네들은 중요하네요. 얘네들은 나름 중요한 애들이고, 얘도 네, 여기에서 작용을 했었던 과거가 있는, 뭐 그래서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다음 주는 하락할지 상승할지, 일단은 이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올 것 같지만 CPI 즈음에서 CPI 영향을 받아서 방향을 정할 것이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이죠. 네, 애플은 지난주 화요일, 금요일 여기까지 돼서 235하고 228.03 라인에서 이렇게 조금 브로드하게 움직이는 분위기였는데,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뭐 얘인데, 지금 이제 이 정도 됩니까? 핑크라고 놓기도 좀 애매하죠. 그냥 오렌지색으로 바꿔주고, 레인지가 없단 얘기예요. 그리고 얘도 파란색으로 그냥 바꿔주고, 레인지가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갭 하락해서 다시 밑에 있는 228.03까지 밀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여기서 이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도지를 만든 상황이었는데, 화요일에.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갭 상승하면서 새로운 그룹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도 매크로 때문에 음봉을 만들었지만 도지를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올라가는 힘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크로 때문에 살짝 방향을 상실한 그런 느낌.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 이 모멘텀이 살아 있게 된다면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수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이었나요? 수요일에 그 CPI 그게 나오면 말 나온 김에 언젠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는 수요일로 알고 있는데. PPI가 수요일이고 CPI 목요일인가요? CPI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9월 11일 목요일에 CPI 나오면은 월화수 때만 해도 계속 상승을 하다가, 상승을 하면 뭐 여기 파랗게 돼 있는 2레벨, 뭐 2레벨도 이제 오래됐으니까 노란색으로 하고, 다음 중요한 레벨은 247.19나 이 정도, 얘도 이제 뭐 이렇게 파란색으로 구분해 놓겠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레벨들을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해줘야죠.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큰 거, 그리고 이게 뭐 쭉쭉 치고 올라가면 얘도 뭐 별로인 애인 것 같고, 이거 뭐 이게 여기서 작용했지만 이 다음에 작용 안 했기 때문에 치우고, 뭐 얘도 뭐 큰 의미가 있는 애라고 보기 어렵죠. 지우고, 오히려 얘가 좀 의미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 이 정도. 그래서 얘가 지금 작용을 했었네, 그렇죠? 저 레벨이 제가 지금 트레이딩을 하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이걸 분명히 그려놨겠죠. 금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그래서 여기에서 저항을 받는 거니까 이 레벨을 뚫고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247.19, 그 다음은 250까지 여기가 저항선이 될 거고, 그게 얼마나 빨리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CPI 발표되면 CPI 영향을 받아서 뭐 더 치고 올라가서 역사상 고점을 노린다든지, 아니면 다시 빠져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235,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다른 지지선들, 여기 올라간 트렌드 라인, 이런 애들한테 지지를 받을 확률이 있다. 그 확률은 CPI 나와봐야 아는 거죠. 근데 이제 CPI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CPI가
굉장히 높게 나와도 뭐 일시적이다라고 지금 관세 영향은 일시적이다라고서 지금 마사지를 하고 있죠. 정부 측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리스크가 롱텀으로 갈지 안 갈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관세를 한번 올리면 그 관세에 대한 코스트가 그냥 픽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냥 가격에 반영되고 그게 앞으로 계속 그 가격을 이게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체는 일시적으로 한 번만 딱 영향 주고 마는 게 맞아요. 이론상으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가격이 오른 그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격이 100이었다가 110이 되면 10% 올랐다고 하는 거고, 막 그 10%는 심한가? 가격이 100이었다가 102가 됐다 그러면 2%가 오른 거죠. 그리고 그 102에서 104가 되면 뭐 2% 아니죠. 1점 몇 퍼센트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1년에 2달러 오르고 또 2달러 오르고 이렇게 되면 2%, 뭐 1점 몇 퍼센트 이 정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퍼센티지를 보는 게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관세가 짠 하고 부과돼서 15%의 관세를 매겼다고 해서 가격이 뭐 15%로 오르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뭐 한 10%가 올랐다 내지는 뭐 5%가 올랐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15%의 관세를 내면 한 7, 8%에서 10% 사이에 오른다고 보면 그거 자체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죠. 우리가 MOM은 0.2%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연간에서 하면은 지금 현재 한 3%에서 3.5% 뭐 이 정도의 그거고 CPI는 심지어 그 정도도 안 되죠. CPI가 2.9였나요? 뭐 3 그 사이라는 건데 1년에. 그것도 지금 그 2%로 낮추는 게 FOMC의 타겟인 거죠. 하지만 앞으로는 3% 정도로 그냥 유지가 될 것이다. 롱텀으로는 뭐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 건데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하나로 딱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PI가 올라도 아 이건 관세 영향이야 하고 퉁쳐버린다던가 아니면 뭐 아직 적용되지 않은 관세들도 있으니까 당분간은 이렇게 되지만 크게 그 인플레이션 위험은 없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정부는 미국 정부는 FOMC는 이게 이론상으로는 일시적일 거라고 믿는 FOMC 위원들도 많아요. 소위 그 비둘기파라고 얘기하는. 하지만 그게 상품 가격 같은 것들이 올라서 그리고 상품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제조업에 들어가는 부품 가격 이런 것들까지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브로드하게 롱텀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조심하자는 게 여태까지의 FOMC의 기조였다는 거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까지 겹쳐져서 이제 그래도 금리 인하하자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바뀐 거는 사실인 거죠. 하지만 여전히 그 리스크는 존재한다고 보고 저는 그 리스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CPI 넘버가 세게 나와도 무시를 당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면 또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버티겠죠. 그러니까 잘 나오면 다시 말해서 CPI가 낮게 나와서 지금 현재마저도 인플레이션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보이면 거봐 맞잖아 그러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고 그게 아니고 세게 나와서 기대치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위험성이 좀 더 있나? 라는 넘버가 나와도 에이 그거 일시적이야 그러면서 무시를 당할 확률이 높죠. 그러면 안 내려가거나 그럼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안 내려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오를 가능성도 있다. 뭐 물론 적게 나왔을 때보다는 강도는 약하지만 상승 모멘텀을 계속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월화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 CPI가 나오면 CPI의 영향에 의해서 뭐 추가 상승을 훅 하거나 아니면 버티거나 아니면 뭐 조금 찔끔 내리다 말거나 이 정도가 될 확률이 높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애플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던 다른 스톡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다른 스톡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직 그 4개나 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애플은 그렇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알파벳이죠. 4등까지 올라온 알파벳 보시면 월, 화 합쳐서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장.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서 요 패러렐 채널에 닿아서 여기서 계속 요거 따라서 올라갈 건가? 심지어 봐보세요. 여기에서 브로드하게 크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올라가던 놈이 언제부터? 6월 달부터 좀 더 가파른 상승을 패러렐 채널로 만들어서 쭉 따라서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에서 닿아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이 각도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 그걸 한번 봐야지 하고서 패러렐 채널 그렸죠. 그런데 화요일 지나서 수요일에 갭 상승하면서 막 축축 빠져 그 상승을 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뭐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이거 이렇게 하고 이게 보시면 역사상 고점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상승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제미나이가 만만치가 않은 굉장히 좋은 그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반독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크롬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이것들 많이 이제 그 펀더멘탈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자세하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뻥 치고 올라갈 때 이 전에 뭐가 있어요? 프리마켓에서 같이 오르고 있었다고요. 그죠? 그럼 프리마켓 할 때 여기서 로하이 레퍼런스들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죠? 아이고 이게 아닌데. 여기에 이거죠. 레이. 그래서 로하이 레퍼런스를 여기서 이렇게 그려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는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뭐 얘는 이미 그렸고 얘 말고는 딱히 없었네요. 그쵸? 네. 그래서 요 빨간색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요 보시나요? 이 두 개를 그릴 수가 있었죠. 여기는 고점이고 얘는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거라서 두 개가 다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을 일단 색깔을 오렌지색으로 해야죠. 오렌지색 레이는 이 레이라고 얘기하는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레이라고 하는 요거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빛?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으로 찍어도 그 앞으로 계속 나가는 그걸 보여준다는 뜻인데 하여간 레이를 두 개를 만들어서 봤더니 이걸 언제 한다?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갔을 때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개를 놓고서 보고 있는데 수요일 목요일에는 이 밑에 있는 로어의 레퍼런스 라인에 거의 딱 맞아 떨어졌죠. 그죠? 뭐 어떻게 그리는지는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 저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트렌드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전혀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그릴 수가 없는 영역에 있을 때의 기준이 되는 선을 만들기 위한 트릭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로어의 레퍼런스 라인 그려놓고 여기에서 막 올라갈 때 이쯤에서 한번 쉬었다 가겠구나 저항 받겠구나 라고 하는 포인트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쭉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이쯤에서 멈추겠구나 보고 뭐 숏을 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한번 쉬어가는 뭐 이거 15분 동안 볼게요. 그쵸?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쉬어가는 거죠. 한번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다가 다시 이거 따라서 올라갔다가 또 한번 만났을 때 내려가고 만났을 때 내려가고 만났을 때 내려가고 왜 이런 레퍼런스 라인이 필요한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과까지 올라가서 이 근처에까지 가지 못했지만 여기서 도지 만들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오겠구나 하고 내려와서 이제 얘는 오히려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항상 어떤 레퍼런스들은 밑에서 올라갈 땐 저항선, 위에서 내려올 땐 지지선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서 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이런 모양. 뭐 좀 너무 잘 맞으니까 뭐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레퍼런스 라인을 이렇게
그려서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미지의 영역에서 미답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크다. 그리고 여기서 얘만 그리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도 그려줄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거는 이제 트렌드 라인이죠. 그래서 이거 트렌드 라인 요것도 하나, 얘는 트렌드 라인이니까 색깔이 이걸로 하면 안 되죠. 요걸 하나 그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요거 트렌드 라인을 왜 그려놓냐면 이제 이 밑으로 다시 떨어졌을 때 지지선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 그려놓고 뭐 여기 있는 레벨들이야 뭐 원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글은 이 패러렐 채널과 이 패러렐 채널 두 개가 있을 이것보다 또 넘어갔어요. 근데 얘는 여기서 무슨 패러렐 채널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리는 게 아니죠. 왜? 그룹이 다르니까. 그래서 얘는 그룹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되는 선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얘는 이제 완전히 따로 놀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레벨들을 이 레퍼런스 라인들 정도 가지고밖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레벨 하나 이렇게 그려놔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요거 고점. 뭐 역사상 고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내려왔으니까 이 아래에서 장이 시작된다 그러면은 뭐 여기 닿았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다 뭐 트렌드 라인 그리는 것도 아직은 오바고 뭐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굉장히 쭉 치고 올라왔고 QQQ의 웨이트도 달라질 것이고 비중이죠. 그 웨이트라기보다는 그 구성 그 웨이트는 좀 다른 이야기죠. 그 인덱스 만들 때는 웨이트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그 펀드를 구성하는 비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펀드 비중이 여기서 이렇게 칙 치고 올라가는 이렇게 된 이것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사실 이 알파벳은 알파벳 A랑 클래스 C가 따로 돼 있죠. 그 나스닥에서는 이게 구글 해가지고 GOOGL이 클래스 A고 GOOG라고 되는 심볼이 클래스 C인데 그 두 개를 합친 게 지금 4위가 됐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가 네 번째로 지금 설명을 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이런 상황에서 이 레퍼런스 라인과 이 위쪽에서 봐야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치고 올라간 게 이제 너무 올랐구나 하고서 그 반대 매매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그 프로핏을 취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빠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반대 매매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이제 아까 말씀드린 CPI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매크로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좀 잘 보여드려서 저도 오늘 알파벳 보면서 재미가 있었네요. 다음은 아마존이죠. 네, 아마존은 뭐 금요일 날 빠졌죠.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말씀드린 것처럼 리테일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경기가 좀 빠졌다는 신호가 나오면. 하지만 뭐 아마존도 뭐 AI 그룹까지는 아니지만 IT 쪽에서 서포트가 잘 되는 기업이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AI 쪽에 인볼브 될 가능성이 큰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금요일 날은 빠졌는데 그렇게 심하게 빠지지 않았고 화요일도 화요일 수요일에도 갭 하락했지만 목요일에 갭 상승하는 뭐 이거는 이제 아마존 펀더멘탈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뭐 제가 그것까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트렌드 라인이 여기서 저항으로 쓰였지만 갭으로 치고 올라가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이 왜 얘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파란색이 아니죠. 초록색이죠. 우리 보통 쓸 때. 그래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안쪽에서 장이 지금 벌어져 있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밑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빨간색 라인에 걸쳐 있는 상황. 그래서 얘가 뭐 올라가면 지지선으로 쓰이고 아래쪽에서 가면은 저항선으로 쓰이는 그런 놈으로 계속 사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와중에 여기 고점, 얘가 역사상 고점은 아니죠. 네, 여기 로컬 고점에 미 이제 월요일에 다시 월화수 지나면서 뚫릴 것이냐 아니면 다시 밑으로 내려올 것이냐, 여기 이것만 가지고는 뭐 전혀 클루가 없죠. 그리고 제가 그룹 말씀드릴 때 얘랑 얘는 지금 완전 다른 그룹인데, 그러면 얘랑 얘랑 얘는 다른 그룹이냐? 일단은 같은 그룹으로 취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렇게 얘를 따로 그룹을 놓으면 이렇게 돼서 이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라인이 이 라인이었는데, 얘가 다시 되면서 얘가 구성원이 두 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틀밖에 없는 상황에서 얘를 다른 그룹으로 취급하는 거는 아예 좀 넌센스고, 그렇다고 하면 아예 얘를 그냥 빼고 얘는 없어 라고 생각해서 요 레벨들은 빼놓고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얘도 얘네 둘 여기 가운데 이빨 빠진 것처럼 돼 있지만 얘네들도 그냥 이 전체 그룹으로 하나의 그룹으로서 취급을 하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린다던가 하는 방법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에서 안쪽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꽃갈콘 모양이기 때문에 일단은 두고 보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여기서 트렌드 라인을 그린 거를 잘 따라가면 그때 가서 이 트렌드 라인을 이용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6.53이 이렇게 보면 되게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 갔다가 바로 갭 하락하고서 있었던 애기 때문에 이게 어떤 여기에 올 만큼 다 왔어, 그러니까 이제 좀 쉬어가자 내려가자 하면서 이렇게 사이드로 움직인 그런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열심히 올라갔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쿵 하고 떨어진 거기 때문에 얘가 무슨 의미가 있는 넘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도 로컬 고점이니까 저거 이렇게 레벨은 그려놨지만 얘가 무슨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얘는 절대 못 넘어 이런 게 아닌 거죠. 겉으로 보는 것과 의미는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더 치고 올라가면 얘는 생무시 당하고 더 밀려 올라갔다가 진짜 그 히스토리컬 고점인 241.77 여기까지도 그냥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외에 얘네들은 지금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런 식의 트렌드 라인을 그리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정도의 트렌드 라인은 또 그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거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룹을 하나 둘로 나눠줬다가 해도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 전체적인 분위기에 올라가는 트렌드의 그 하한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제 얘는 이제 여기 얘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포인트라서 계속 놔뒀는데 이제 더 이상 쓸 일이 없죠. 그래서 이건 지워버리고 이 정도로 아마존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올라갈 때 어디까지, 내려올 때는 뭐 여기는 뭐 그냥 다 지뢰밭이죠. 내려올 때는 걸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하나 보시면서 가시면 되고, 그래도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이 지켜지고 내려와도 여기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좀 더 높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CPI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고요. 아마존은 리테일이라 더 크게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십시오. 자, 다음은 브로드컴이네요. 네, 브로드컴이 드라마틱했죠. 브로드컴이 이 핑크로 만들어진 이 레인지에서 이렇게 갇혀 있고, 뭐 익스텐드 해봤자 여기에 있는 이 고점 정도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뭐 화요일, 수요일 다 핑크색 레인지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뭐 그런가 보다 했죠. 하나 다른 점은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랑 코릴레이션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최근엔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떨어져도 좀 뭐 그렇게 안 떨어지네, 버티네라는 느낌이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목요일날 발표된 뭐 그거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내부 뭐 브로드컴의 CEO가 유임이 돼서 뭐 몇 년 더 한다든지, 그래서 그 내부적인 스테빌리티가 확보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새로 발표를 한 게 엔비디아 칩의 약점, 내지는 뭐 엔비디아 칩은 일단 그래픽 카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들은 많이 했었죠. 그래서 AI를 그 완전히 AI를 위해서 만든 그런 칩은 사실은 아니었었던 거죠. 근데 워낙 그 칩 설계가 잘 돼 있고 해서 그만한 칩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잘 이용이 돼 왔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처리 속도 뭐 이런 것도 빠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그 AI만 전담해서 그걸로 데디케이티드 된 그런 칩들이 나오고 있죠. 아직 그 도미네이트 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널리 퍼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에 있는 리벨리온이나 퓨리오사 이런 회사들이 뜨고 있는 이유도 그런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가지고 있다라고 믿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그런 회사는 팹리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엔비디아의 미래의 경쟁자가 될 것이다. 근데 뭐 사이즈가 아직 작아서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브로드컴과 그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모여서 미국에서도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는 선언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느냐 문제도 또 다른 이야기지만, 일단 브로드컴이 그런 문제에 뛰어들었고,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기대하는 대로 뭐 정부에서도 팍팍 밀어주고 있죠. 미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만 되면 엔비디아가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엔비디아의 독점이 깨지는 상황이 되고, 앞으로 AI에 관련된 그 칩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업 관련된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프리마켓에서 미친 듯이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오프닝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뭐 매크로 영향도 있고, 아 이건 좀 너무 과한데 뭐 이런 그 분위기도 있고, 뭐 그러면서 일단 장중에서는 훅 빠져서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서 이미 이전에 만들어놨던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 왜냐 이 위에 뭐가 없으니까 여기서 뭐 이 트렌드 라인 요거 그리기는 했지만, 이 트렌드 라인이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런 트렌드 라인이 있지만, 여기서 지금 거의 작용을 안 했었죠. 그냥 무슨 가운데 있는 중심점 정도로만 쓰였지, 여기서 뭐 지지를 받거나 정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서 무시를 당하고 있었고, 여기서 이 로우하고 하이를 올리는 이 정도가 여기에서 갑자기 튀어 오르면 할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 라인이라고 그려놨었던 거였는데, 역시 거기까지 갔습니다. 뭐 이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 아니면 이 트렌드 라인 아니면 이 트렌드 라인인데, 그죠? 이 트렌드 라인, 얘랑 얘, 그리고 그 다음에 얘랑 얘, 뭐 이런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로아의 레퍼런스가 중요했고, 얘가 그 다음에는 뭐 여기까지 하는데 얘는 이건 너무 심하고, 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 정도의 레퍼런스 라인, 아이고 이게 아니네요. 또 이거 틀렸죠? 레이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로아의 레퍼런스인데, 뭐 얘도 아직 멀은 것 같죠. 뭐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이 로아 레퍼런스 라인까지 갔고, 여기 있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도 이중으로 저항을 받아서 밑으로 빠져서 내려왔고, 그 지지 라인도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었다. 얘랑 연결한 트렌드 라인입니다. 그래서 얘가
그 트렌드 라인으로 패러렐 채널을 구성을 했었던 거고, 그거가 깨져서 밀려 내려와서 사이드 무브, 그 레인지 무브로 갔는데 그게 다시 튀어 올라오면서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은 상황. 그래서 지금 요 이 오렌지 라인하고 요 두 개의 라인 사이에 딱 걸쳐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보시다시피 여기서 다시 이거 지지받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선은 317.35 그 목요일까지 역사상 고점이었었던 그 라인이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중요한 선이 되는 겁니다. 레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빠져서 내려오면 일단 317.35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더라도 이 안에서는 이 트렌드 라인,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 이 레퍼런스 라인을 가지고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뭐 이런 트렌드 라인이 또 있잖아요. 이 두 개의 그룹은 독립된 그룹이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트렌드 라인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여기 그냥 뻥 뚫려서 올라가 가지고 새 그룹을 만든 상황에서 이 트렌드 라인을 지지받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에 걸쳐서 이 아래쪽에서, 그래서 요 레인지보다 조금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좀 높아졌다. 그리고 317.35까지 내려오기가 쉽지 않지만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뭐 그런 백그라운드 때문에 이렇게 갭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지만 움직임 자체는 뭐 더 확실하게 더 세게 오른다던가 더 확실하게 내려온다던가 하기보다는 이 이걸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이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좀 더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는 아마존보다도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요일날 올라간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는 이날까지의 정보로 아까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보다 브로드컴이 지금은 더 위에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그 순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려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메타네요. 메타는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있었죠. 사실 AI 그룹이다. 그런데 AI인데 지금 AI로 한참 이야기가 됐을 때 그 애플에 있었던 또는 오픈 AI에 있었던 인재들을 되게 큰 돈을 주고서 데려오고 막 그랬는데 그분들이 잠깐 왔다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뭐 조직 문화 이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다시 돌아가거나 그만두거나 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 AI 쪽 기업으로서 뭔가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주저앉아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그 월요일 날 갭 하락하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밀려 올라가는, 얘도 이제 핑크색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냥 파란색으로 하고 현재 우리가 주목하는 레인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와서 화요일 날 밀려 내려왔고 수요일에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을 지켜면서 여기서 조금 빠져서 같이 더 내려갈 건가 했는데 그래도 목요일 날 갭상승하면서 그 AI 종목들 같이 올라가고 할 때 같이 치어 오르나 했는데 다시 도지 만들고 뭐 이 연속 이틀 십자가 도지 만들었어요. 심지어 얘는 아래쪽으로 밀렸고 얘는 뭐 거의 정중앙이고, 이거는 뭐 오를 생각도 내릴 생각도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보통 도지가 이렇게 나면은 오르려는 세력과 내리려는 세력이 막 서로 막 싸워가지고 도지가 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얘는 그냥 오를 생각도 내릴 생각도 없이 그냥 뭐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된 느낌? 그러니까 다이나믹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메타가 뭔가 그럴 요인도 없고 지금 그래서
메타는 앞으로 어떻게 가나 뭐 그런 걸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펀더멘탈 얘기도 뭐 특별한 거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일단 이 그룹 그리고 뭐 이 작은 레인지 이거 레인지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레인지 안에서 갇혀 있고 심지어 화수에 있었던 이렇게 상승 모멘텀마저도 사그라들어 버린 느낌.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뭐 새로운 트렌드 라인 그리는 것도 애매하고 그리고 이것만 딱 보면 731하고 75841 여기에서 딱 갇혀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레인지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 정도가 레인지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고 뭐 여기까지 내려올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갔고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면 뭐 이렇게 있다가 다른 그룹 다른 주식들 뭐 CPI 이런 거 영향받아서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고 뭐 이런 정도. 그래서 메타는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이 따로 없습니다. 이게 새 그룹 만들면서 새 그룹 안에서 그냥 우자우자 하고 있는 느낌. 그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다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네, 이번 주 뭐 제일 큰 게 그거였죠. 논팜? 네, 논팜에 대해서도 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라면 빠져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레이버가 약하고 경기가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왔으면 당연히 기준금리는 인하할 것이고 그래서 원래는 2번 내릴 것 같다라고 했었던 게 심지어 9월에 2클릭 내리고 10월에 한 클릭 더 내리고 12월에 한 클릭 더 내려서 연내에 4번도 되는 거 아니니까 4클릭 내려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뭐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분위기가 됐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막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기에는 또 그 경기가 너무 안 좋을 수 있다는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더 내려오다가 에이 그래도 기준금리 해서 유동성 공급되면 주식시장은 나아지겠지 경제는 망가져도 뭐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버틴 겁니다. 그렇게 토요일장은 해석을 금요일장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광고 비슷하게 해드리면 제가 12일까지 수강생을 받는 걸로 해서 지난주 화요일이었나? 알고리즘믹 트레이딩에 관련된 강의를 하나 45만 원짜리 4일 동안 토요일마다 8번 8시간 강의하는 강의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신청 안 해주고 계세요. 뭐 저는 뭐 그걸로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관심들이 없으시면은 안 들으시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주식 선물 시장 트레이딩, 주식 시장 트레이딩, 제가 원래 하고 있는 본업인 알고리즘 트레이딩 이런 것 정도를 뭐 강의로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 이외에 뭐 수학적인 거 이런 거는 해도 다들 들으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코딩을 가르쳐 드릴 수도 없는 거고 뭐 가르쳐 드리려면 하지만 코딩 가르쳐 주시는 분 뭐 많잖아요. 유튜브에 무료 강의도 많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 유료 강의 만들었는데 아직 신청해 주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뭐 그래서 그냥 강의가 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강의 신청해 주시면 뭐 한 분이라도 제가 강의 열심히 만들어서 4주 동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분이면 굳이 토요일 날 안 하고 뭐 요일도 바꿔서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한 두 분만 돼도 두 분 모두 동의를 하시면 뭐 수요일로 옮길까요? 뭐 이렇게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강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그 선물 차트 분석이랑 스톡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동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래야 다른 모르시는 분들도 알고리즘 통해서 새로 보시고 제 채널 구독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